삼성전자 HBM4 성능 괴물 수준이다. SK하이닉스 제치고 판도 뒤집었다. 최근 며칠 사이 경제 뉴스를 도배한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의 테스트에서 초당 11GB라는 압도적인 속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많은 투자자가 드디어 삼성이 해냈다. HBM 1등을 탈환했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호 이면에 시장은 이미 다음 라운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속도 1위를 대서특필하던 바로 그날 시장의 진짜 지배자인 엔비디아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12단 HBM4 테스트 성공을 자축하던 그 시점에 엔비디아는 조용히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 긴급 전가를 보냈습니다. 12단은 됐다. 16단 HBM4를 예정보다 빨리 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12단 속도 1위는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 본선에 나가기 위한 입장권에 불과해졌다는 뜻입니다. 진짜 전쟁터는 이미 16단 초고층 적층과 전력 효율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삼성이 보여준 11GB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취해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이 바뀌었다는 거대한 시그널을 놓친다면 12단 승리에 취해 정작 16단 전쟁터에서는 뒤처진 자신을 발견할 위험이 있습니다. 화려한 속도 경쟁 이면에는 구글과 엔비디아의 동상이몽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11GB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비장의 무기, 일시공정의 비밀도 함께 밝혀집니다. 많은 언론이 11GB라는 속도에 집중하지만 사실 반도체 업계가 진짜 주목하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시입니다. 이번에 테스트를 통과한 삼성의 HBM4는 경쟁사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5세대인 일비 공정을 기반으로 HBM4를 준비할 때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6세대인 일시 디램 공정을 선제 적용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더 미세한 공정이라서가 아닙니다. 일시 공정을 적용하면 전 세대 대비 전력 효율이 약 40% 개선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귀를 쫑긋 세우는 대목입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속도가 아니라 전기세와 발열입니다. 수만 개의 칩이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모를 40%나 줄일 수 있다는 건 운영비용 수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브로드컴 테스트에서 삼성이 1위를 차지한 비결은 단순히 데이터를 빨리 보내서가 아닙니다. 전기는 덜 먹으면서 열은 덜 나는 칩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와 구글이 삼성의 일시 기반 HBM4를 주목하는 진짜 이유이자 경쟁사들이 긴장하는 구조적 격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삼성은 왜 하필 브로드컴과 테스트를 진행했을까요? 현재 HBM 시장의 절대 군주는 엔비디아인데 말이죠. 여기엔 삼성이 노리는 아주 정교한 우회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구글의 AI 칩인 TPU를 함께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즉, 브로드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사실상 구글의 차세대 AI 칩에 삼성 HBM4가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대형 호재일까요? 구글이 지금 판을 엎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구글은 TPU를 만들어서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서만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계에서는 구글이 이 TPU를 애플이나 메타 같은 외부 기업에도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서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이때 구글이 엔비디아보다 싸고 전성비 좋은 칩이 있다며 TPU를 시장에 풀기 시작하면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 독점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재편됩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꽉 잡고 있는 정문을 뚫는 대신 구글이라는 반엔비디아 연합의 선봉장과 손을 잡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즉, 이번 테스트 통과는 단순한 납품 성공이 아니라 포스트 엔비디아 시대를 선점하려는 삼성의 전략적 승부수입니다. 구글과의 협력이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면 당장 닥쳐올 현실의 전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6단 적층 경쟁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엔비디아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16단 HBM4를 빨리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변수일까요? 지금까지 HBM 시장의 주류는 8단과 12단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수율과 신뢰성으로 왕좌를 지켜왔죠. 하지만 16단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반도체 칩을 16개나 쌓아 올리면 두께는 유지하면서 칩 사이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칩이 휘어지거나 열을 견디지 못해 녹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즉, 12단까지의 기술 노하우가 16단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기술적 단절 구간인 셈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루비는 이 16단 HBM4를 탑재해야만 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SK하이닉스만 바라보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삼성에게도 기회를 주며 경쟁을 붙인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12단 테스트 1위는 본선 무대에 오르기 위한 예선 통과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처는 엔비디아 루빈 칩이 양산되는 2026년 하반기입니다. 이때 누가 먼저 16단 HBM4의 수율을 안정화해 대량 공급하느냐.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향후 3년 수십조 원 규모의 HBM 패권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삼성이 12단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16단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6단 경쟁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생산의 병목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최강자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는 완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HBM4부터는 메모리의 맨 아래층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를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 TSMC에 의존해야 합니다. 문제는 TSMC가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애플, AMD 모든 빅테크가 TSMC 라인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특히 TSMC의 후공정 패키징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라 돈을 더 줘도 물건을 제때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구글이나 엔비디아 입장에선 이 병목 현상이 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턴키 솔루션이 빛을 발합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지붕 아래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고객사 입장에서 얼마나 큰 매력인지 아십니까? SK하이닉스와 TSMC를 오가며 조율할 필요 없이 삼성에게 설계도만 넘기면 칩 생산부터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공정이 단순해지니 납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도 명확합니다. 구글이 이번에 삼성의 손을 잡은 결정적 이유도 여기 있을 겁니다. TSMC 병목 때문에 칩 생산이 늦어지는 리스크를 삼성의 턴키 솔루션으로 해소하려는 전략이죠. 즉, 삼성의 무기는 단순히 HBM 하나가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테스트에서 기록한 11기가비트는 분명 훌륭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이 숫자에 취해 환호하기보다 그 이면에 깔린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읽어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의 HBM 전쟁은 누가 더 빠르냐의 1차원적인 속도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구글은 엔비디아 독점을 깨기 위해 삼성의 턴키 솔루션과 전력 효율을 선택했고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와 삼성에게 16단이라는 극한의 기술적 과제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진짜 승부는 2026년 하반기입니다. 이때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누가 먼저 16단 HBM4를 안정적인 수율로 제때 공급하느냐. 이 공급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자가 향후 3년 반도체 패권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다음의 세 가지 신호를 주시하십시오. 첫째, 삼성전자가 16단 HBM4 양산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 둘째, 구글의 TPU 외부 판매가 공식화되는 순간. 셋째,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30%를 돌파하는지 여부. 이 신호들이 확인되기 전까지 지금의 상승세는 기대감일 뿐 실적이 아닙니다. 속도는 뉴스를 만들지만 수율과 효율은 돈을 만듭니다. 이 냉혹한 제조업의 진리가 2026년 하반기 진짜 승부처에서 다시 한번 증명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투자였습니다.